올해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테슬라 모델 3, 모델 Y 회생제동 설정 따로 못합니다. 대신 크립, 롤, 홀드 모드가 있는데요. 홀드 모드를 제대로 사용하면 최대한의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해 주행의 피로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조주환입니다. 다시 한번 또 제 홈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요새 모델 3, 모델 Y 정지 모드를 회생제동 모드로 믿거나 아니면 현재 판매 중인 모델 3, 모델 Y의 정지 모드가 아예 없다. 모델 3 정지 모드는 있는데 모델 Y엔 없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는 크기 면에서 서로 다른 차이지만 실내 구성이나 디자인 등은 거의 같은 쌍둥이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 모드 설정 자체를 차별할 수는 없죠.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빨리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든지 제 채널은 열려 있으니까요. 제가 좀 더 쉬운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래시 이전 모델 3 등에서는 회생제동 설정을 낮음 또는 표준으로 할 수 있는데 올해 판매 차량부터는 이 설정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 잘 압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운전자들이 있어서 다양한 운전자 니즈를 충족시키려면 회생제동 설정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이 점 동감합니다. 현재 판매 중인 테슬라 차량들은 회생제동 설정은 표준으로 맞춰졌고 크립, 롤, 홀드 모드로 나눠진 정지 모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크립과 롤은 완전한 정차를 돕지 못하고 홀드 모드는 완전한 정차를 돕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제외한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다가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떼면 내리막인데도 이렇게 씁니다. 아주 편하게 감속과 가속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선 제가 지상주차장 5층에서 출구까지 내려가면서 홀드 모드의 특징을 다시 느껴봤는데요. 급경사 구간이더라도 빠르게 감속이 되면서 정차가 되고 오토홀드 기능이 작동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뒤쪽에 차가 없어서 제가 잠시 테스트한 것이죠. 만약에 뒤쪽에 차가 있으면 가속 페달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민폐를 끼치지 않죠. 실제 도로 주행 때도 홀드 모드는 크게 도움을 줍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내연기관차도 살짝 가속 페달을 밟으면 손쉽게 시속 50km는 나오죠. 울컥거릴 정도로 가속 페달을 밟다가 뗄 필요는 없습니다. 과격한 운전을 즐기는 분들이 아니라면 오히려 시내도로 주행 때 홀드 모드 상태가 아주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홀드 모드로 설정하면 내리막길을 주행할 때 관성 주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은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이전부터 내연기관 차량에 워낙 익숙해서 전기차도 어느 정도의 관성 주행은 허용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 레버를 통해서 회생제동 단계를 설정할 수 있고 심지어 도심 주행에 적합한 아이페달 모드도 지원이 됩니다. 제 차 같은 경우 시내도로 내리막길을 주행할 때는 살짝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로 지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많이 불편했는데 차를 출고한 지 거의 2달이 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 정지 모드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서울 영광 당진 코스로 500km 무충전 주행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추월 가속도 해보고 일반적인 주행도 진행해보고 심지어 막판에는 속도를 낮춰 오토파일럿도 진행해봤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진행할 때 차량 제동이 일반 주행 때보다 조금 부드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와 달리 앞차와의 단계를 총 7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7단계로 설정해 놓은 상황에서 서행 구간을 통과한다면 차량 스스로 간격을 맞추기 위해 제동을 강하게 걸 수 있죠. 이런 특징을 다 감안해 나가면서 장거리 주행을 했고 에어컨도 20.5도로 설정해서 가다 보니 하루 만에 500km 주행은 문제없이 가능했습니다. 충분히 서울부터 부산까지는 요새 나오는 장거리 전기차들의 경우 주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많은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들이 설치될 거니 꼭 무충전 주행을 하지 않아도 편한 장거리 전기차 주행이 가능해질 겁니다. 개인적으로 테슬라 슈퍼차저가 하루빨리 고속도로 충전소 내에 생기면 좋겠네요. 앞으로 테슬라 정지 모드에 대한 다양한 리뷰가 나올 것이고 이에 대한 비판도 많을 겁니다. 그 비판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판단이죠.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자동차 리뷰가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주행 스타일과 맞는 전기차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저는 조재환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전기차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이 핸드폰 거치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딱히 뭐 메이커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자면 네, 뒷면은 이렇고요. 그리고 앞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고무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가볍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이소 같은 곳에 가시면 이런 핸드폰 거치대를 대략적으로 한 1,000원에서 2,000원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쉽게 빠지죠. 좀 저렴한 모델이다 보니까 제가 약간의 이 거치대에 힘을 줘도 이 받침 부분이 쉽게 빠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막상 제 테슬라 모델 3 대시보드에 놓고 이 핸드폰 자체를 이렇게 꽂고 대시보드에 갖다 놓으면은 뭐 크게 이 거치대가 뭐 진동으로 인해서 뒤틀린다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제동을 걸어도 뭐 핸드폰이 넘어진다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